자, 이번에는 도면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화면을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열기를 클릭하든지, 자, 홈 버튼을 눌러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샘플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고요. 스마트 20, 자, 비공열 샘플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일이 열렸는데 다시 한번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쪽에 그 파일 형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캐드와 스마트 버전에서 열 수 있는 포맷은 캐드와 스마트 버전, 그 다음에 캐드와 리얼 버전, 그 다음에 캐드와 에볼루션 버전에 해당되는 확장자를 불러올 수 있고요. 오토캐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시면 레빗 파일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레빗 파일과 오토캐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레빗 파일에 패밀리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패밀리 파일을 불러가서 심볼로 등록하면 되겠죠.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렀을 때 캐드와에서 작성을 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눌려서 파일 형식을 보시면 역시 캐드와 과거 버전으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. 오토캐드 버전으로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 PDF로도 저장할 수 있고요. 3D PDF로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레빗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 있고요. 레빗 패밀리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포맷 형식은 여기까지고요. 마우스 조작은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왼쪽 버튼은 어떤 그 메뉴를 지정을 해서 그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되는 명령이 실행되고요. 객체 위에서 클릭하게 되면 그 객체를 선택하는 기능은 오토캐드나 뭐 레빗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. 기본적인 사항들이고요. 음, 가운데 버튼, 휠 버튼이죠. 휠 버튼을 위로 밀면 자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. 앞으로 당기면서 휠 버튼을 굴리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. 가운데 버튼을 눌려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을 할 수 있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옵니다. 그래서 가운데 버튼은 이러한 형식으로 휠 버튼을 조작을 해서 휠을 앞으로 밀고 당기면 자 이렇게 줌이 해당되고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이동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는 기능은 엔터 키와 같은 동작을 하고요. 이때 뭐 선택을 완료한다든지 뭐 어떤 지시를 완료한다든지 자, 이러한 상황일 때 자,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해서 기능이 좀 다른 것과 다른 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려서 단축 메뉴를 실행하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화면의 그 시점을 조작하는 부분인데요. 어쨌든 캐드와 스마트 버전은 BIM 프로그램이죠.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2D처럼 보이지만 Shift 버튼을 눌린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자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그 오토캐드처럼 이렇게 시점이 변화가 됩니다. 그래서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고 놓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시점을 전환할 수 있다. 자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시 조작 패널이 있죠. 오토캐드에서의 뷰 큐브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도 시점을 보는 시점이죠. 보는 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표시 조작 패널을 이용을 해서 시점을 이동을 할 수 있다.
자,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역시 이렇게 평면도로 돌아가게 됩니다. 캐드와 스마트 버전에서 화면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. 어떻게 되어서도 화면 분할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. 3D 작도를 할 때. 캐드와 스마트 버전에서는 요 화면 분할을 할 때는 요 윈도우 패널을 윈도우 메뉴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윈도우 탭을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윈도우 레이아웃이 있고요.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8개의 레이아웃을 제공을 합니다.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 네 번째와 요 다섯 번째고요. 요 네 번째를 클릭하시면 자, 평면, 그리고 우측면, 그 다음에 정면, 그 다음에 3D를 표시를 하고요. 자, 이 3D 표시 있는 데서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자, 이렇게 이동이 되죠. 자, 표시 조작 패널에서 남서측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쪽이 우측면, 정면, 3D. 이 상태에서 평면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. 이 평면에서도 이 표시 조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역시 3D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다시 여기서 가운데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자, 평면으로 이동을 하고요. 자, 이렇게 화면 분할해서 단일 화면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, 요 부분에서 요 바에서 윈도우 레이아웃을 변경합니다 라는 요 부분 있죠.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 분할해서 단일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. 단일 화면에서 다시 다중 분할 화면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요. 그 다음에 캐드와 리얼에서 좀 독특하게 있는 기능이 어느 한 요 윈도우 쪽에서 객체 위에 마우스를 가져간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단축 메뉴가 나오는데요. 이때 모아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때 1대1 스케일 표시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다른 윈도우 부분에도 요 객체가 스케일이 같아지면서 화면을 이렇게 확대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요 배관을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습니다.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위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자,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모아보기 그 다음에 1대1 스케일 표시를 누르게 되면 자, 각각의 요 객체에 해당되는 다른 윈도우 부분이 같은 스케일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요 객체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댄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모아보기 그 다음에 확대 표시는요 조금 전에 선택했던 그 객체가 화면의 중심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나타납니다. 그래서 다른 윈도우 부분에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어떤 객체를 강하게 표시할 때 이런 기능들을 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은요. 캐드와 스마트 버전은 탭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. 그래서 파일들이 여러 개 열렸을 때 탭을 전환을 하면 되고요. 이 탭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꾹 눌린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넣으시면 이렇게 타일 형식으로 전환이 됩니다. 그래서 파일 두 개의 파일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. 이 상태에서 단일 화면 표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일 두 개를 직접 열어서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. 다시 원상 복구하려면 다시 이 탭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다시 요 위치에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탭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팝업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. 이 팝업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 화면을 이런 식으로
축척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다시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려서 팝업 해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다시 탭 위치로 회복이 됩니다. 다시 윈도우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을 해서 4개 윈도우를 띄워 넣고요. 자, 3D를 클릭을 해서 자,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런 상태로 갖다 놓습니다. 다음은 이 메뉴에서 이 스냅바라고 있었죠. 이 스냅바에 위치한 지금 이 부분에 아이콘이 있는데요. 자, 이 아이콘이 단면 정보라는 아이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단면 정보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하다 말았는데요. 자, 여기 보면 단면 정보에 편집 버튼과 그 다음에 온오프 버튼, 그 다음에 객체 단면 표시, 그 다음에 평면 전용 설정, 그 다음에 평면 지시 전용 설정이라고 적혀 있네요. 그 다음에 요 신규 사각형과 신규 다각형이 있고 삭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.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요 평면 전용 설정 편집 창인데요. 자, 클릭하셔서 내가 단면에 나타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그 범위 안에 있는 객체들이 단면에 표현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지정되고요. 이 범위 안에 있는 객체들이 여기 단면에 표시가 되고요. 이쪽 단면에도 그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 단면 표시를 원상태로 다시 보여주게 하는 버튼이 이 온오프 버튼입니다. 온오프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단면 영역 밖에 있는 부분들도 다시 이 단면 뷰에 나타나게 됩니다. 다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그 세팅되었던 그 영역 표시 안에 객체들이 표현되고요. 이 단면 영역은 첫 번째 버튼인 이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영역을 편집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위치를 움직일 수 있고요. 또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다 움직였으면 요 영역대로 이 단면 표시가 나타납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요 영역 표시를 그 단면 영역 표시를 하게 되면 요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. 그래서 이 영역 표시가 없는 부분은 얘가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고요. 이 평면 전용 설정을 했을 경우에 이 평면 지시 전용 설정이라는 탭이 활성화됩니다. 그리고 또 신규 사각형이라는 부분은 단면 표시를 하게 되는데 저장이 됩니다. 그래서 평면 전용 설정 기능은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하고 편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상태로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. 자, 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만들어진 신규 단면 형성은 똑같이 이 사각형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저장이 됩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 만들었으면 요 설정 1이라는 부분으로 저장이 되고요. 다시 하나 더 설정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설정 2라는 영역으로 또 새롭게 지정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 신규 다각형이라는 부분은 영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사각형이 아닌 다각형 형태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각형 형태로 영역을 지정을 해서 영역이 끝나면 더블 클릭 하시면 되고요. 자, 요 다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
부분이 이 단면에 나타나지게 되어 있고요. 자, 조금 전에 설정이 됐어서 설정 3번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요 신규 사각형과 신규 다각형은 이 부분에 저장이 됩니다. 그래서 단면 설정들이 저장이 되고요. 그래서 이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단면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평면 전용 설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면은 지금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. 얘를 클릭을 하시면 처음에 지정했던 단면 영역 부분으로 이동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이 평면 전용 설정에 의해서 지정된 것들은 요 편집에 의해서 계속 바꿀 수가 있고요. 이 신규 사각형과 신규 다각형은 처음에 지정되었던 그 영역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지고요. 자, 이렇게 그 설정 버튼을 전환해서 요 단면들을 화면 표시하는 단면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버튼은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이 단면 영역의 정의를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 클릭을 하시면 현재 3번이라는 설정이 지워졌고요. 목록에 보면 3번 설정이 지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